자, 중간에 동영상이 끊겼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지금 C++를 하고 있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제 우리의 코드를 컴파일해서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 프로그래밍 하기에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컴파일러가 많이 기능이 발전이 됐어요.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생기냐면 타입이 아주 스트릭트한 엄격한 타입 체킹을 하게 되면 10 더하기 1.0을 하면 에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얘는 정수형이고 얘는 부동 소수점 형이니까 타입이 안 맞으니까 동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11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생각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끔 하려고 10 더하기 1.0 하면 이건 11을 의도한 거겠구나 라고 생각해 가지고 자동으로 타입을 변경시켜줘요. 컴퓨터가. 그게 여기서 있는 암묵적인 자료형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연산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타입이 안 맞아. 그러면은 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타입을 맞춰줘 보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것들을 다 맞춰줘 가지고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료형이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보통은 작은 자료의 피연산자를 더 큰 자료형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데이터 자료형이라고 하면 자료형이다. 자료형이면은 공간을 나타내거든.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느냐가 자료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비트를 몇 개나 써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할 거냐 이거거든. 그러면 작은 거에서 작은 데이터를 큰 데다가 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에스프레소 예를 들면 그 에스프레소 잔 조그만하잖아요. 그 조그만한 잔에다가 아메리카노 먹겠다 하면은 그 에스프레소에서 그 원두 내린 다음에 붓잖아. 그래서 큰 잔에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자료형을 큰 자료형으로 변환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죠? 그냥 자동으로 왜냐면 내가 이런 거죠. 내가 7평짜리 원룸에서 살다가 30평짜리 집으로 갔어. 들어가는 거는 내 집 모든 걸 다 들고 7평 원룸에 있다가 3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는 건 쉬워. 그런데 30평에 살고 있던 살림을 다 들고 7평으로 들어가려면 문제가 생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작은 자료형의 피연산자, 작은 자료형 데이터가 적다. 그럼 더 큰 자료형 데이터가 크다.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 이렇게 내주던지 아니면 저 못해요 이렇게 아니면 워닝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책임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승격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리언 얘는 true, false예요. 얘를 인티저로 숫자로 표현하는 거는 그냥 되죠. 캐릭터 8바이트예요. 아니지 1바이트죠. 8비트죠. 네. 그래서 이 캐릭터는 인티저로 숫자로 치환이 될 수 있습니다. 쇼트는 2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인티저로 치환이 되고 unsigned라는 키워드가 앞에 붙으면 부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unsigned int로 가고 float 단정도에서 배정도였나?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그냥 암묵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실 여기까지만 딱 하면은 타입캐스팅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에서 생기느냐? C++에서 생겨요. 여기 요 부분에 있어서는 C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생길 여지가 없는데 C++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그러면은 그걸 할 때 C하고 C++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C하고 C++는 크게는 그냥 다른 거, 이 수업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C++는 사용자 정의형을 만든다. 요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한 60% 정도는 다 이제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C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합니다. 내장형 타입이다. 이렇게 해서 인티저, 뭐 캐릭터, 뭐 쇼트, 더블, 플로트 요런 타입들이 쭈루루 이렇게 나와 있는데, C++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도 인티저 같은 타입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C에서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struct를 배웠을 거예요. 사용자 정의형에서 struct를 통해 가지고 struct 타입, 이 struct에다가 인티저도 넣을 수 있고 플로트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한 걸 넣어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 C++에서는 그 스트럭처를 더 넘어서서 나만의 자료형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user defined 타입을 만들겠다. 타입이다 라고 했으면은 앞에서 여기서 얘기하기를 타입이다, 공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C++에서는 나만의 타입을 만드는데 메모리 공간을 내 마음대로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C++에서 사용자 정의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암묵적인 자료형 변환을 했을 때 요거를 자동으로 변환되는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타입에 있어서 내가 그 펑션 오버로딩이나 다형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구현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암묵적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는 동작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부가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의도해서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값이 변한다, 메모리가 변한다,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기를 명시적인 자료형 변화는 오케이, 괜찮아,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료형이 변환된다 라는 거는 내가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이거는 내 제어 안에 있어, 내 마음대로 바꿀 거야, 이거가 되는 거고, 암묵적인 자료형 변화는 내가 그냥 막 쓸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했을 때는 명시적으로 자료형을 변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표현식의 평가 순서 이렇게 있는데 2개 이상의 연산자가 조합된 복잡한 표현식에 대해서 평가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표 얘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합 방향, 어소시에이티비티를 사용해서 평가를 한다. 이건데 저는 요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 표현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썼다 라고 이야기하면 괄호 그냥 해주세요. 괄호를 써가지고 표현식을 간단하게 내가 우선순위를 내가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나머지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몇 번이었더라? 이걸 외워가지고 이렇게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값으로 변환시켜야 돼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 코드는 코드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15 나누기 4를 먼저 하고 싶어. 그러면은 괄호를 명시적으로 기술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표현식이 있어서 코드를 작성한다 하면 외워야 되는 거 명시적으로 한다. 다른 말로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하겠다. 그래서 이 컴퓨터 공학에 있어서 코딩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되게 어떤 얘기라고 하냐면 컨트롤 기기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컨트롤해야 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돌발 예외 상황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코딩을 하면 대부분 되게 완벽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결합 방향도 얘기한 것처럼 우선순위 같은 표현식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결합 방향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의 외우는 거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left to right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그래서 식에 있어서 왼쪽에서부터 먼저 나타나면 그거를 먼저 처리를 한다. 결합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거죠. 할당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펑션 오버로딩 할 때 이게 좀 몇 가지 나타날 거예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할 때 이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의 개념이 있는데 이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의 개념은 자료형이 우리가 유한한 공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유한한 공간이죠. 우리 이산수학에서는 무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유한한 공간이죠. 우리 이산수학 거의 대부분 이산수학 지금 듣고 있을 테니까 이산수학 생각해 보면 이산수학에서 집합을 합니다. 집합. 얘기했을 거예요. 집합을 하는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다 했잖아요.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원소나해법이 있죠. 자, 우리는 지금 C, C++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표기법을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내가 생각한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연어를 사용해서 전달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그것 좀 가져와 라고 이야기하면 저기는 어디고 그거는 뭐야, 뭐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사용하면 가장 좋지만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하는 형태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자연어와 수학적인 노테이션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집합에 있어서의 조건제시법을 사용하는 게 왜 조건제시법을 사용하느냐? 이 조건제시법을 사용하면 무한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것, 그 원소는 무한계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원소나해법은 무한계의 원소를 표현하는 게 되게 애매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중괄호를 한 다음에 2, 4, 6, 점점점 이렇게 하는데 이 점점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집합을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이 점점점은 이게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원소나해법은 모든 것을 다 풀어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유한계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우리의 컴퓨터 공간은 유한계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티저다. 인티저라고 하지 말자. 캐릭터다. 1바이트죠. 8비트예요. 자, 그러면은 2의 8승이죠. 2의 8승은 256 이죠. 자, 그러면은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는 unsigned 캐릭터 같은 경우에서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256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예요. 256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코드로 이렇게 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팩토리얼 계산했을 때 그 계산기 보여준 것처럼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255일 때 255라고 하면은 총 8개의 비트에 다 11111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1을 더하면 다 올림이 돼가지고 오버플로우 1 되고 나머지 0으로 돼요. 그러면 255에서 0으로 팍 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갑자기 최대값이었다가 0으로 딱 떨어져요. 자, 그게 이제 오버플로우고, 언더플로우는 반대입니다. 0에서 unsigned 캐릭터인 경우에 0에서 마이너스 1 딱 하면은 0에서 255 이렇게 딱 돼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왜 생성하지 않느냐? 이게 프로그램 코드 상에서의 신텍스 에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법을 잘못 기술한 거는 아니거든. 문법상 제대로 된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는 생성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런타임에 실행하는 순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값에 따라서 255 이렇게 딱 됐을 때 그 255 뭐 영상 처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0에서부터 255까지의 명도 값을 가지는데 그 255를 넘어서는 경우, 예를 들면은 내가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서 내가 얼굴 톤을 좀 더 밝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픽셀 값이 이제 인텐시티가 명도죠. 그게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전체적으로 톤을 높이고 싶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픽셀 플러스 10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 네, 플러스 10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0부터 245까지는 괜찮아요. 255까지는 되니까. 근데 245부터 255까지에서 플러스 10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오버플로우가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점들이 바바바바 이렇게 생기는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프로그램 잘못 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 개념들이 있어서 유연하게 우리는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생기는 개념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다양한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소수점도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개념이 있더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형식 조정, 매니플레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매니플레이터는 그 여러분들 입출력 형식을 바꿀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불리한 타입, 그 다음에 문자, 캐릭터, 인티저, 부동소수점, 뭐 이렇게 각각의 타입에 대해서 매개 변수가 없는 출력 조정자 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런 출력 조정자 요것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어떤 거 무슨 얘기냐?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 우리 그 인터넷 안 되는 환경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주 비행사가 돼가지고 우주 정거장에서 프로그래밍 하는데 거의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럼 외워야지. 책으로 다 출력해서 가져가가지고 보든지.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검색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쓰는 거 이거 end of line. 그래서 한 줄 내리는 개행하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매니플레이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C에는 없어요. 이거는 C++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매니플레이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C에서는 이런 매니플레이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포맷 스트링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포맷 스트링을 사용하고 파이썬에서도 포맷 스트링을 하죠. 그래서 %d 이렇게 해주고 뭐 %s, %c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자리 조정을 할 때 그 고동 소수점에서 그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출력할 거냐, 탭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되게 그 C++에서의 핵심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거 다 그 장단점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예전에는 이러한 매니플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좀 해보잖아요. 그러면 터미널을 띄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윈도우즈 R키를 누른 다음에 CMD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콘솔이 딱 띄워지죠. 자, 그렇게 띄워 놓고 그 다음에 그 문자를 하나하나씩 딱 타이핑 한다고 하면은 한 화면에 그 터미널 이렇게 딱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딱 80자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딱 80자, 한 줄이 80자다 생각하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80자 안에서 코드가 이쁘게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그 포문이나 if문 펑션의 바디를 이게 폼은 이렇게 있으면 이 컬리 브레이스를 밑에다 붙이느냐 위에다 붙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내가 옛날에는 모니터가 너무 작았어. 그래서 가로 80줄 위에 뭐 156줄이었나? 좀 안 맞는데 세로가 80줄에 이게 156이었나?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컴팩트하게 딱딱 맞춰가지고 출력해 줄까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니플레이터가 사람들이 좀 쉽게 알면 보여주는 게 좀 편했어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방안도 딱 뭐만 있었냐면 검정색에 흰색 글씨 터미널 글씨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매니플레이터를 아주 심도 깊게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etW, setFill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뭐 A, B, C 이렇게 있으면 왼쪽 정렬로 해가지고 ABC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은 두 칸 띄우고 ABC 이렇게 보여줄 거냐 이런 내용이죠.